안녕하세요. 아이디어 블로그 운영자인 이상우입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 이모저모라는 타이틀로 지난번에 4월 29일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은 사실은 제가 뭐 그 정확히 주기를 얼마 만에 만들게 하겠다라고 이제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간헐적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아이디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마 제 블로그의 내용들에 관한 소개 위주로 아마 주로 하겠지만은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6월 8일이에요. 6월 8일이고 그래서 이제 한 달 한 50일 정도 만에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블로그나 이런 곳을 통해서 올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뭐 어떤 것들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리뷰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짤막하게 만들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그 사이에 한 50일 정도 사이에 제가 이제 올렸던 내용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 동영상 강의는 제가 뉴그래픽스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뭐 제가 주기를 딱딱 지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만들 수 있을 때마다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회차, 그 다음에 8회차를 그 사이에 제가 올렸었고요. 9회차도 지금 이제 곧 올릴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간 지 뭐 하루 이틀 정도 안에는 올라갈 생각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그래픽스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이 7회차에서는 컨투어 함수에 관한 내용 위주로 이제 소개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 8회차에서는 서피스 함수에 관한 내용으로 소개를 드렸어요. 이제 물론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제가 여기 블로그를 통해서 다루었던 내용들에 비해서는 깊이는 좀 깊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영상으로 제가 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소개를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전 같으면은 아이디어 그 교육 저희 SA랩에서 그 개최하는 아이디어 교육에서 그 뉴그래픽스에 관한 그 강의에서 제가 이제 주로 다뤘던 내용들에다 약간의 좀 살을 붙여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꾸민 건데 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은 뭐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전달해 드릴 수 있겠으나 뭐 지금 6월이지만 아직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어떤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주최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아직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대면 교육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가지고 이런 영상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그 오프라인 비대면 컨텐츠 위주로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지금 이걸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9회차에서는 9회차의 내용은 제가 그냥 테마만 살짝 소개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했던 그 서피스, 컨투어, 그 다음에 그 6편에서 했던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각각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첩하는 방법에 관해서 제가 다뤘어요. 그래서 물론 이 내용도 뭐 비교적 기초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제 다뤘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을 기대하진 마시고요. 예. 깊이 있는 내용들은 이 블로그에도 그 관련 게시물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걸로 좀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올렸던 좀 기술적인 내용들 게시물 중에 자, 여기 보시면은 컨투어의 표출에서 라벨 문자들에 대한 세부 설정. 사실 이게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뭐냐면은 그 컨투어를 표출할 때 라벨 문자들이 어, 위치를 갖다가 이제 그 아이디엘이 알아서 항상 이제 그 위치를 정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리고 원하는 개수만큼 어, 이 컨투어 라벨 문자들을 표시하는 방법이 현재로선 어떤 방법들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컨투어를 그릴 때 이 라벨 문자들의 위치에 대해서 어,
사용자가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방법도 제가 여기 소개드렸지만은 나름의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지만은 그 한계가 있는 와중에서 프로그래머가 이 컨트롤 라벨 문자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어, 커스터마이즈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을 좀 심층적으로 다룬 내용이니까 혹시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나 이게 언제 필요할 수도 있냐면은 컨투어의 패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선들이 다 일정하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 말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선의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뭐 이건 원형이었다가 이건 좀 그 비정형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컨트롤 라벨 문자들의 위치가 좀 들쑥날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상태로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하시면 되지만은 만약에 이거나 거슬린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을 최대한 적용을 해서 약간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은 이 방법이 있으니까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최대한 적용을 해보시면은 뭐 100% 만족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니겠으나 뭐 어느 정도는 프로그래머의 마음에 드는 위치에 라벨 문자들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런 내용도 올렸는데 그 HDF 파일, 그러니까 제가 이 블로그에서 netCDF 파일이나 뭐 그리브 파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읽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HDF 파일은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은 없어요. 없는데 사실 저도 좀 여력이 되면은 관련 내용을 이 블로그에서 게시물의 형태로 준비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못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HDF 파일에 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십니다. 뭐 사실 HDF 파일도 netCDF 파일 못지않게 사용이 그래도 많이 되고 있는 포맷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딱히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다가 옛날에 이게 언제냐면은 15년 전이에요. 2005년이니까 15년 전에 그 작성된 문서가 있어요. HDF 파일 읽고 쓰기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여기 그 이종혁 이사는 그 저희 회사 동료고 그다음에 김창구 박사는 이제 어차피 다 이제 같은 과 선후배들 사이인데 하여튼 지금 이제 그 다른 아마 해외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2005년 12월 12일에 작성했던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HDF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 그러니까 읽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방법까지도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IDL에서 HDF 파일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PDF 문서를 보시면은 아마 궁금증이 대부분 풀릴 것으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뭐 관련 게시물을 나중에 올린다고 해도 이거보다 자세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게 15년 전 자료니까 아이고 15년 전 자료 뭐 요즘 뭐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됩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HDF 파일이란 게 그 어차피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건다는 어떤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HDF 파일 그 포맷에 관한 부분들은 아이들에서도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기본 틀은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뭐 HDF, SD, 스타트, 셀렉트 이런 루틴들은 지금도 어차피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루틴들은 뭐 꽤 오래 전부터 지원이 되었고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어, 아마 이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은 혹시 갖고 계신 HDF 파일이 있으면은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읽어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다 읽힐 겁니다. 그래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문서의 내용을 여기 이제 첨부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저도 하여튼 뭐 여력이 되는 대로 HDF 파일을 다루는 어떤 예제 이런 것들을 이 블로그에서 좀 다룰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뭐 언제라고 제가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은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올렸던 게시물 중에 이제 그 크리깅 기법에 관한 내용을 좀 올린 게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그 사실 이게 현업에서 그 흔히들 하는 작업인데 그 데이터가 이렇게 그 지점별로 띄엄띄엄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 격자화된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 그런 작업인데 기본적으로 내삽이에요. 내삽인데
어차피 이게 없는 빈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추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내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는 뭐 그중에서 어떤 방법이 좋다, 어떤 방법이 좋다, 뭐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 특성마다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뭐 이것도 방법이 많아요. 뭐 인버스 디스턴스 웨이트니 뭐 크리깅이니 뭐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전에 그 그리드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리드 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불규칙 분포 데이터를 규칙 격자화된 데이터로 만들기라고 하는 게시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 데이터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게시물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보셔도 사실은 뭐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요번에 쓴 거는 그리드 데이터는 아니고, 그리드 데이터 함수 안에서도 크리깅 기법이 사용이 일부 되고 있지만은 크리깅 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전용 함수가 따로 있어요. IDL에 크리그2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사용해서 크리깅 기법을 사용을 해서 불규칙한 분포의 지점별 데이터들을 격자화시켜서 규칙 격자 데이터 형태로 만드는 그런 방법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마 그 업계에서 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한테는 이 내용에 관심이 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 뭐 저도 뭐 작업을 할 때 이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격자화 데이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 아마도 저 기상이나 뭐 지구과학, 원격 탐사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엘에서 요 전용 함수가 있으니까는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 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이 행정구역 경계선 표시하는 방법인데, 사실 IDL 자체적으로 지도 데이터를 물론 갖고 있지만은 이런 그냥 경계선이나 그러니까 해안선, 그다음에 국가 경계선 정도까지의 데이터는 IDL 자체적으로 내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왜 그 행정구역들 있잖아요. 뭐 시도, 군, 읍면동 뭐 이런 행정구역들이 있는데, 이런 행정구역들을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는 IDL이 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DL로 지도를 표출할 때 어, 우리나라의 뭐 시, 광역시, 뭐 도, 그다음에 뭐 시군구 이런 것 행정구역을 표시하려고 하면은 그냥 아이디의 디폴트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외부의 그 행정구역 경계선 자료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은 아이디엘에서도 표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어떤 자료를 가져와서 표출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좀 써놨지만은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 뭐 모든 자료들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소개한 거는 여기 gadm.org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행정구역 경계선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받은 거를 여기다 이제 첨부해 놨으니까 이걸 받으셔서 여기 이제 설명된 내용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어, 도경계선, 도라 광역시, 그 다음에 시구, 시군구 정도 되겠죠. 이게 시 단위 정도에 해당되는 경계선은 시군구, 경계선 여기서 표시가 되는데, 어,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여기는 서울시, 그 다음에 여기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여기는 충청도 이쪽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게시물을 이제 올리고 나서 여기 올리면서 끄트머리에다가 뭐 더 괜찮은 행정구역 자료가 있으면은 뭐 좀 저도 물론 찾아볼 거지만은 뭐 혹시 알고 계시면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그 경계선 자료가 100%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다른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런 그 세부 경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글로벌 자료다 보니까는 아마 각국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그 디테일, 경계선의 디테일이 아주 그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문조용으로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은 뭐 다른 좀 더 정확한,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테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에서 쓸 수 있는 쉐이프 파일 형식의 그 경위도 기반의 좌표가 수록된 쉐이프 파일 형식의 데이터가 파일이 있으면은 그러면 쓸 수 있는데, 그런 파일이 있으면은 저도 이 게시물에 이어서 업데이트를 해서 또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일단 제가 현재로서는 확보 가능한 게 이 정도인 것 같아서 여기다 이제 일단 소개해 드린 거고, 일단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혹시 괜찮은 자료가 있으면은 뭐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디어 이모저모 시간은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그 요런 게시물들을 올렸고 각각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냥 대략적으로 주마가산식으로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그래픽스의 이해와 활용 10번째 동영상은 아마 조만간 며칠 안에 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마치고요. 다음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